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81일 되는 미국 대선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 민주노총, 촛불연대, 한 개 무대에서 세 개 팀이 번갈아 가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 깡패들이 경찰의 그 집회 저지선을 붕괴시키고 도로로 쳐들어왔습니다. 11명을 입건했습니다. 근데 다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시키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말이 가관입니다. 이런 경찰의 법 집행을 놓고 이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하니 하면서 계속 광고몰이를 합니다. 국민의힘당이 별로 객소리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국민의힘당이 저렇게 싸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스팔트 전쟁의 강장 전쟁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반박 논거가 없는 것입니다. 반박 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정치에 보면은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인생을 살아오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또 경험이 없더라도 많은 공부를 해서 늘 역사적 사실과 그들이 상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논리로 반박할 수 있고 팩트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사람들은 다 배부르고 덩 따신 사람들이 보통 배지 따로 갑니다. 손바닥 잘 비비고 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공천을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공정성도 신뢰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바로 앞이 정권 때 우리 힘도 없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든 자유시민들은 힘도 없어요.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집회하는 거는 다 집회를 중단시켰습니다. 집회를 하지 못하게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이 하는 거는 그냥 집회를 막 해버렸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합니다. 해산도 안 시킵니다. 그런 짓들을 문재인 5년 동안에 그들은 마음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화문에서 집회했던 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KT, SK에서 전화번호를 다 받아가 그걸 다 정치 권력에 넘겨주고, 그들은 그걸 갖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코로나 주사를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했던 작태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빅브라더 세계였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은 그때 그 현장에, 그 투쟁의 현장에 누가 나왔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검사였고, 그때 공무원했고, 그때 판사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 민주당이 이번에 민주노총 질서 파괴자들을 구속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저걸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그런 논구가 안 쓰잖아요. 하루가 지나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반박을 해서 논구를 착하게 해서 객소리 못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자유민주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법치사회입니다. 법치사회, 질서사회. 질서와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5년의 세월은 질서 파괴 시대였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시대였습니다. 시민들의 전화번호를 지멋대로 갖고 가서 지멋대로 사용하고, 8월 15일 당신은 강화문에 있었죠. 그거 어떻게 아느냐? 전화번호로 다 추적해갖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김정은의 국가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은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아픔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았던 태극기를 들었던 자유시민들은 그렇게 순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 좌파의 김남주라고 하는 시인이 1980년 5.18 때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자, 지금 공부하는 자,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때 어디 있었는가? 너희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 현장에는
그 김남주의 시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두닦기, 넝마주의, 껌파리, 양아치, 그 5.18 강장에는 그들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다 도망가고, 배운 놈, 가진 놈 다 도망가고.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끝나서 정치로 그들이 유공자가 되니까 그들이 다 유공자가 됐다.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 투쟁의 현장에는 가진 놈, 배운 놈, 지금 배치 달고 있는 놈들 아무도 없어. 그 광장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의 정치를 막아내고 싸웠던 그 국민들의 덕분에 오늘날 이 국민의힘당, 이 집권 여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 하면은 고마운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마음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럽니다. 정강훈 목사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만나. 아스팔트에 있는 수없이 많은 활동가들 만나라고. 그분들만큼 애국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다시 이 나라 위기가 온다면은 또 다시 태극기를 들고 그 전선을 지킬 사람은 이 애국자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배치 달고 있는 등 따시고 배부른 인간들은 또 침묵하고 고개 숙여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이 저렇게 유약하고 나약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당 대표라고 하는 자가 당심이 뭔지도 모르고 민심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전쟁의 시기에는 아군이 부족한 게 있고 아군이 실수한 게 있더라도 아군을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기에는 오직 앞만 보고 오직 적만 보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쭉 다른 것을 리뷰하면서 시시비비도 가리고 할 때 그때 그걸 가려야 되는 거지. 전쟁이 한참 중인데 총구를 아군에게 돌려갖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못했고 너를 잘못했다 따지는 자는 전쟁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 전쟁 지휘 능력이 없는 자를 당대표로 뽑아놓은 저 당도 한심한 당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번복되고 번복된다는 것은 그 자가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치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또다시 반복하면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당심을 어지럽히고 하는 그런 당대표는 정치를 그만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5일 재판, 수원, 또 이화영의 대북 송금에 관한 재판,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데 재판 중계를 하자 하니까 중계 왜 하느냐? 이재명이가 도둑놈이 아니고 정당하고 하면은 그 중계 못하게 뭐 했습니까?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세계인 앞에 당당하게 이재명의 무죄임을 주장하고 입증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자. 그게 왜 안 하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늘 거짓말 했던 게 뽀록나고 진짜 비겁하고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인간 이재명. 그게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나갈까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인간은 많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같이 저렇게 수없이 많은 악을 저지르고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저지르고 저렇게 뻔뻔한 인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시대는 끝을 내야 됩니다. 민주당의 정치시대도 끝을 내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의 지금 무능한 정치도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새로운 것을 희망합니다.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희망합니다. 정치 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치 개혁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만 개혁이 된다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내각이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매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중, 반공산주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내각에 착착 하나둘 들어옵니다. 아주 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 2기 내각에 지금 낸 보고서에 한국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요충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국방비를 지불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는 국방 의무를 넘어서 자유전선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그 국방 의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 장병들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음을
늘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은 미국 가서 전 세계인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의 방어선이고 그 방어선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미국 트럼프 미국인들이요, 주한 미군 주둔비 올려주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하고 있는 이 국방비에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왜? 자유를 지키고 있으니까.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외교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다 수긍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맞잖아요. 머리 위에는 악의 축 북한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또 소련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옆에는 중국이 있고 그걸 이 조그마한 나라가 5천만 되는 국민이 그걸 막아내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걸 전 세계 다니면서 외교관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의 프리덤 워리어 자유를 지키는 전사들이다. 그러니 미국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주둔비니 이런 거 올려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한국이 무너지면은 일본도 무너지고 일본이 무너지면은 태평양까지 태평양도 자유의 영토입니다. 그 자유의 영토가 하나 무너지면은 끝내 미국도 늘 주한미군 주둔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적들과 방어해야 되는 그 비용을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면은 미국 트럼프가 들어서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런 걱정, 그런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드리고 있는데 늘 언론들, 대한민국의 언론들, 대한민국 기자들 진짜 기레기 수준입니다. 사설을 쓰고 글을 쓰고 해서 이런 걸 계속 정부에게도 알리고 외교관들에게 알리고 공부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다. 기자들도 한 시대마다 기자들도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기자들도 책무가 큽니다. 요즘 기자들 보면은 진짜 기자인지 기레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옛날 기자들 보면은 진짜 글 잘 썼습니다. 탐사 취재 특종 많이 했습니다. 뭘 걸어놓고 많이 했어요. 또 옛날 교수님들 보면 진짜 글 명문장에 글 잘 쓰는 교수님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뭔가 세상에 좀 더 능동적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위대하고 값진 나라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5천만 국민이 얼마나 대단한 국민인가, 그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이 화약고 마지막 냉전 지역인 이 한반도, 거기에서 평화를 지키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위대한 국민들이다. 전 세계인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길을 끊지 마라. 미국 트럼프 이 행정부도 한국 국민들에게, 이 자유를 지키는 한국 국민들의 길을 끊지 말라. 더 칭찬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해주라. 그런 말을 당당히 하시라고. 그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머리 위에 그 어마어마한 공산 국가들의 그 호시탐탐 침략을 물리치고 이 자유의 꽃을 핀 대한민국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아마 미국인들이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식 경제 장사 논리, 트럼프식 장사 논리로 주둔비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정치 논리로 얘기를 해서 장사 논리 그걸 덮어버려요. 한미동맹은 혈맹임을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이 자의적으로 핵무장 안 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한국과 반드시 함께 갈 것이고,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에 한국은 자동 참전해서 자유를 지키는 전쟁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우리 정치 지도자와 외교관들이 뭔가 좀 더 자부심 있게끔 외교를 하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한다 하는데, 골프 회담을 하면서 바로 이런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한국 국민들도 위대한 국민들이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좀 한국과 한국인들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어디 가서든 한국인들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라. 그래서 항상 미국과 한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게 원자력 발전 부분도 있고, 조선도 있고, 지금 이제 우주시대를 함께 여는 그런 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돌아올 때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딱 사인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멋진 외교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어제 종일 또 우리 한각회님이 또 수고를 했습니다. 송화제 또 변함없이 저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